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주간 뉴스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작년이었죠. 사실은 지난주가 작년 12월 28일 그 다음에 이제 새해 2024년이 됐습니다. 그죠? 네, 1월 4일. 빠릅니다. 네, 1월 4일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500명 넘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전사를 한 때가 이제 10월 7일 그때 하마스가 침공했었을 때 급습을 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많이 살해당했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몇 명이죠? 그 이후로 지금 175명. 네, 175명이 가자 지상공세에서 지금 전사했습니다. 하마스에서 이제 그 숫자에 대해서 구분짓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로켓은 이제 많이 잦아들었죠. 지금 지상 공세를 하면서 로켓가 많이 잦아들어갔는데 그래도 참 1월 1일 자정이 되면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폭죽을 터뜨렸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로켓을 쏴서. 로켓을 날려버렸습니다. 20발 뭐죠? 20발? 네, 20발 이상의 로켓을 가사 지구에서 발사하면서 이스라엘은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어쨌든 그게 오바를 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사상자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물론 구분을 짓지 않기 때문에 발표를 그렇죠. 어제 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인종학살이라는 인종학살. 네. 비난을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그런 발표고요. 그죠? 팩트를 통해서 이제 본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전쟁은 이제 지금 90일째니까 딱 3개월 채웠습니다. 이제 그러네요. 계속 길어지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사망자들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시파 병원 거기 가자 시티에 있던 가장 하마스의 본부라고 알려졌던 그곳을 이제 건물은 파괴하지 않고 그 터널만 이렇게 파괴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건물을 건드리지 않았다. 아마 유엔 결의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병원을 이렇게 민간인 폭파하지 않는 장소들을 일부러 막 폭파한다. 일부러. 근데 사실 하마스가 다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증거 자료들이거든요.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하마스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민간인 시설, 그러니까 주거지에서부터 학교, 병원, 그 다음에 그런 보안 기구들, 뭐 운라, 유엔 기구들 이런 건물 장소들 안에다가 무기고에서부터 시작해서 터널 수갱 뭐 이런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제가 매일 업데이트를 올리고는 있는데 저도 놀랄 정도예요. 이게 매일 그걸 파괴했다니까 야 이거는 그러니까 가자 전 지역을 그렇죠. 전 지역을 그냥 테러 기반 시설로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15년 동안. 병원뿐만 아니라 모스크, 심지어는 학교까지. 학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군이 정보를 수집해서 가지만 거의 다 이제 이 학교에서 터널 수갱이 제일 많이 나오고 모스크에서 터널 수갱 뭐 아니면 무기 제조하는 공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민간인 기반, 그러니까 민간인 시설에서 이제 이 테러 인프라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치열한 전쟁.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민간인을 건드리지 않고 싶지만 민간인 시설 안에서 그런 게 다 나오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의 전문가가 그죠. urban warfare 도시전에 있어서는 가장 이렇게 치열한 도시전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북부 가자 북부는 거의 이제 다 그러니까 작전적으로 통제를 했다는 것이 이제
지지난주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계속 저 게릴라전은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의 지금 통제를 한 상황이에요. 딱 한 지역이 완전하게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게 이제 데라시하고 투파 지역이라는 데서 계속해서 싸우고는 있는데 5개 여단을 이제 그 가자 지구에서 임시 철수를 철수를 해서 완전 철수가 아니고 휴식 겸 그렇죠. 앞으로 이제 작전도 많이 전선이 바뀌니까.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제 전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쪽으로 이제 투입할 수 있도록 약간의 이제 예유를 좀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자에서는 이제 가자 중부하고 이제 남부가 이제 가장 지금 현재도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북부를 거의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이 통제를 한 셈이고 이제 중부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남아 있는 곳이 그다음에 이제 신와르하고 칸 유니스라는 신와르하고 모하메드 데이프하고 이사하고 어쨌든 다 지금 칸 유니스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곳이 라파 그러니까 이 국경입니다. 이집트의 국경에 터널이 뭐 트럭도 지나갈 수 있다고 할 정도의 왜냐면 모든 무기가 밀수된 그게 다 그 국경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거기를 꽉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과연 잡을 수 있느냐? 지금 이집트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지금 민간인들이 막 피난민들이 거의 떼거지로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이스라엘이 과연 잡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고리로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지도를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칸유니스를 포위한 상태이기는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이 하마스 그 테러 요원들이 아직까지는 뭐 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치열할 거라고 그러고 2024년은 전쟁의 해 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에게 지금 전쟁의 확전에 그 가능성을 두었던 이제 가장 큰 사건이 이틀 전에 그 레바논 지역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죠? 예, 그 레바논 지역의 그 하마스의 리더인 살레 알 아루리라는 그 사령관을 이렇게 저격한 암살. 근데 아직까지 이제 누가 했는지는 이스라엘 측에서는 어쨌든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미국은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뭐 이스라엘이 했다고 그 헤즈볼라도 그렇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도 그렇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공격에 7명의 하마스 대원만 이렇게 죽었는데 아루리가 실제적인 정치 위치가 가자 내부에서는 시나르가 최고의 리더인데 외부에서는 하네이가 리더인데 그 다음에 이인자인 사람인데.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인자, 그러니까 어떤 이게 그 타이틀을 봤었을 때는 한이의 다음에 이인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인자일 해외에서 1인자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이에는 그냥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이에는 그러니까 정치국 상징적인 인물이고 정치국의 이 수장이라고 본다면은 이 아루리는 실제적으로 알카삼 브리게이드를 그 실제로 세운 파운더 중에 한 명이에요. 87년도에 어쨌든 이 하마스를 조인하게 됐다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의 역할은 사실. 이제 가자하고 이제 서한 지구 그리고 카타르, 터키, 레바논과 이제 다리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중심 허브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굉장한 그렇죠. 아주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팔레스타인 가장 중요한 팔레스타인 사람이 지금 20년 만에 지금 암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파타흐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 팔레스타인 안에서 이제 두 개의 이제 어떤 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룹이 있는데 하나가 하마스는 테러 단체고 이제 파타흐도 사실은 뭐 비스그리무리한 거죠. 이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서한지구 그렇죠. 서한지구 자치정부인데 이 둘이서 늘 이제 앙숙으로 싸워왔는데 이 아루리는 파타흐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막 같이 협동하는 거 막 그런 것도 사인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신와르는 안 좋아했대요. 이제 신와르하고 관계는 지금 가사에 있는 신와르하고 관계는 그다지 좋은 게 관계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을 졌던 게 이 서한지구 소위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 하마스를 세우는 것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서한지구 하마스의 최고 사령관이 이 아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한지구 그리고 이제 레바논으로 이제 망명돼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쫓겨난 상태에서 요르단 갔다 시리아 갔다가 이제 터키 갔다가 그다음에 카타르에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레바논에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예. 그래서 이 레바논 안에 있는 그 레바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마스로 세운 그쪽에 이제 하마스 군사 그 군부대를 세운 사람이 또 이 아룰이고 그러니까 이 서한지구와 이제 레바논 안에서는 이 사람이 탑 리더인 거예요. 네. 최고 사령관인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은 사실은 이 헤즈발라는 시아고 이쪽 하마스는 순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그냥 이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죽이자라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진짜 이 외교 관계를 통해서 이 헤즈발라 안으로 딱 들어가게 한 사람이 또 이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란에 이제 모든 그 이게 이제 지원을 받은 거죠. 이 사건의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했다라는 그것을 발표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네탄야후가 이제 얼마 전에 모든 하마스 리더들을 거기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쫓아와서 우리가 당신들을 제거할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네. 선언을 했고. 그것에 한 실제적인 걸어다니는 상징적인 시체다 이렇게 좀 걸어다니는 시체다까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타이밍도 기가 막힌 게 이제 헤즈볼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가자는 이제 뭐 시간 문제인 거죠, 그죠? 가자는 이제 시간 문제고 이제 이 가자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인질과 이 신화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인질을 어떻게 구출해낼 것인가.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지금 가장 골치덩이가 이제 사실은 헤즈발라잖아요. 헤즈발라가 이제 10월 8일서부터 10월 7일 하마스 침공 다음 날서부터 계속 집적 해가지고 이제 탁구처럼 똑딱 해가지고 지금 지만 이쪽에서 똑하면 여기서 딱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그치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헤즈발라가 이 DMZ를 들어오면 안 되는데 거기를 완전히 다 그렇죠. 지금 점령한 거죠. 점령한 상태에서 완전 국경에서 진짜 코앞이 막 50m 막 100m 요 코앞에서 막 쏘는 거예요. 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이게 미래 뭐 언제든지 10월 7일 사건이 더 심한 10월 7일 사건이 이제 북쪽에서 또 일어날 거 뻔한 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헤즈발라 그래서 자꾸 미국은 외교적으로 뭐 어떻게 해봐라. 근데 외교가 어디 있어요? 지금 레바논 대통령 없어요. 지금 총리 임시 총리잖아요. 그럼 뭐 협상을 한다 한들 누군가 사인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레바논에서 가장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당은 이제 헤즈볼라 당인데, 네. 그래서 이 아루리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장 이제 주목했던 인물이 그 헤즈볼라의 리더인 나사랄라인데, 그렇죠. 어제 저녁에 연설했죠. 예, 원래는 그 이틀 전에 하기로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그것을 미루어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어제 발표 결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분석 이스라엘 가만히 안 둔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면 이제는 너네 끝장이다. 뭐 이렇게 그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실제적으로 이제 헤즈볼라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이유는 근교였는데 헤즈볼라의 요새. 본부가 있던 곳이에요. 베이루트의 외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잘 사는 동네, 레바논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 사는 동네이고 완전 이게 철옹성, 네, 헤즈볼라 철옹성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제 이런 곳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이게 그 어떤 정보를 어떻게 가졌길래 아니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정밀 타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이 몇 발의 미사일을 쏘는데 첫 번째는 그냥 딱 아파트 건물에 딱 3층 정밀 타격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사살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정밀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헤즈볼라가의 누구라도 만약에 죽었다면 이게 더 문제가 됐거나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지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마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 대변인이 거듭 강조했거든요. 그저께 저녁에 이제 그 거듭 강조하면서 지금 그러나 우리는 모든 전쟁에 대해서는 다전선이라 할지라도 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네, 이것이 하마스에 대한 응징이기도 하지만 헤즈볼라에 대한 경고의 경고죠.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란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이제 사실은 이란도 어제 이제 그렇죠, 기가 막히게 그 밤에 저녁에 이제 아루리가 암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무슨 날이었느냐 4년 축 기념일이었는데 그 카삼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미국이 암살. 그래서 이란에 이제 폭파 사고가 있었고 이제 자살 폭탄은 아니었고 어쨌든 가방 2개에다가 하나는 그 솔레이마니 무덤에서 700m 떨어진 데다가 이제 그 가방이 폭파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폭파가 있었다 해서 현재 어쨌든 211명이 사망하고 이제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누가 했는지가 관건인데 아직은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데 이제 미국 측에서는 아마 IS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단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사실 IS가 했으면 자기네들이 했다고 이런 주장은 그냥 깨끗하게 다들 하거든요. 누가 했는지. 왜냐면 이것을 승리 사건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다 뭘 기다리고 있느냐면 그 211명 중에서 누가 이제 사망했느냐 거기에 이제 고위 뭐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뭐 고위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사망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스타일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사건이 연달아서 있으면서 어쨌든 이게 메시지이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이기도 하면서 뚜껑을 열어보니 어떤 이게 좀 중동 전으로도 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이게 퀘스천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왜냐면 보복을 하겠다고 분명히 어제 나스랄라가 1시간 반 정도를 막 했지만 포인트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침묵할 수 없다. 우리 땅에서 이렇게 한 것은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이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다짐하는 거고 한 번 나가면은 꼭 대갚아줘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이제 문화고 그 뭐 관습인데. 테러 단체니까 뭐 더더군다나 이거는 그 이제 앞으로 관심이 있는 게 이게 점점 이제
확전이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이제 관건이고 첫 번째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 헤즈볼라와의 전투인데 만약에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또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레바논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 안에서는 이 기독교 측이나 전체적으로 레바논 헤즈볼라한테는 얘기는 해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레바논을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레바논을 꽉 잡고 있는 데는 이제 결국 헤즈볼라이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있지만 뭐 우리의 말을 들을 사람들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헤즈볼라가 세게 나올 것 같습니까? 세게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그 복수의 그 행동은 하지 않을까. 네, 뭔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는 하지만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이스라엘이 이미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각오로 덤벼들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전쟁 레벨까지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엄청난 첩보를 갖고서 어쨌든 아루리를 이 탑 하마스맨을 제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헤즈볼라한테도 이게 다 무슨 메시지냐면은 진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그러면 나사렐라까지도 당연한. 그래서 어제 나스랄라가 제가 할 수 있는 저 거죠. 다 비디오로 영상을 했잖아요. 어디 숨어 있었다. 항상 이 연설할 때 숨어서 하더라고요. 대형 스크린 앞에서 이제 그 추종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직접 나와서 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항상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이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진짜 이스라엘이 제거할 수 이제는 10월 7일부터는 판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7일까지는 이스라엘이 암살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첩보가 다 있으면은 그게 다 그 지도자한테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었을 때 제거할까요 말까요? 왜냐면 이미 제거해도 되는 만큼의 수많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죽인 테러리스트이고 아루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얼마 현상금 500만 불. 네. 그만큼의 이 사람은 제거해도 되는 어떤 그런 현상금이 달리는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날까봐 이제 그래서 미뤘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아루리는 정말 죽었어야 되는데 제거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둔 이유는 이게 더 커질까봐 이게 이제 진짜 전면전 근데 이제 하마스가 10월 7일에 모든 그 약속이나 규칙이나 휴전이나 모든 것을 다 박살을 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정말 지금 참모총장도 그렇고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월 7일 이래로 모든 게 다 바뀌었다.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모든 룰도 바뀌고 뭐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거는 다 무효다 하면서 어떻게 나올지 이제는 모른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네. 부여한 거죠. 이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이 서프라이즈에 대해서는 진짜 최고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마스 전투에서도 지금 저는 이 이스라엘 방위군이 놀라운 게 지금 하면 지금 3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그 처음에 지상 공세 들어가고 지금 이제 경험을 한 것을 갖고선 경험에 비추어 봐서 그거를 그 즉시로 막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들의 그 특징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그 현장의 리더가 그 상황에 맞게 그것을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이렇게 변형해서 적용하는 그런 권한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터널 전쟁을 통해서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터널도 그렇죠. 지금 민간인의 모든 시설을 다 사용한다라는 그런 팩트가 이제 그렇죠. 뭐 제가 싸우고 있지도 않는데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늘 쓰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개선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이게 공동 어떤 성명을 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배우고 개선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실제로 진짜 그러고 있구나.
근데 지금 처음으로 이제 공군, 해군, 육군이 육군, 지금 막 동시에 같이 협동해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그것을 개선해서 한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말만 하는 그걸 첫 번째 이루어서 공동 작업을 한 첫 번째 전쟁이 맞아요. 이번 하마스 전쟁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북쪽에는 이런 왜냐면 헤즈발라는 하마스가 유치원생이라고 그러면은 헤즈발라는 고등학생 내지 대학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땅굴도 많이 있다라는 거나 훨씬 더 깊이 있다라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알게 된 거와 배우게 된 거, 개선한 것들을 이제 이쪽에다 그럼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에 대한 그리고 이쪽은 달라요. 헤즈발라는 이제 레바논이라는 어떤 국가, 근데 가자라는 데는 전체가 테러 단체가 그냥 통제를 하는 장소지만 레바논은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근데 어쨌든 참모총장이 어제도 만반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이제 계속 띄우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함부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죠? 예, 지금 분위기가 이제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 전쟁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그리고 빨리 끝날 수 있기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확전이 될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 그런 조짐이 있는데 네, 끝나야 되는 그리고 이제 서한지구가 이제 좀 이슈가 돼요. 왜냐면은 실제 서한지구의 최고 사령관 아루리가 암살이 됐기 때문에 제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뭐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서한지구 내에 하마스나 테러 요원들을 계속해서 지금 체포하고 이스라엘이 체포 작전을 하고 있죠. 지금 작전이 소탕 작전이 뭐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터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서한지구에서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쭉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머리를 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슬라믹 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도 그 이스라엘이 머리를 제거했거든요. 그랬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루리가 정말 탁월한 어떤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영향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 서한지구가 그렇기 때문에 서한지구 하마스는 굉장히 이제는 머리를 잃어버린 아루리의 띠루리의 아우라가 없는 그런 그래서 서한지구는 물론 뭐 보복을 얘기는 다 하지만 과연 그것을 이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자금도 엄청 다 대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루리가. 그렇죠. 그리고 이번 하마스에도 10월 7일 날 카타르에서 다 뭐 알라한테 감사한다 이 성공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알라한테 이제 절하고 있는 그 모습에 아루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루리가 또 그 인질 협상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로 그렇죠.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타르와 이제 그런 하마스의 어떤 대표로서 인질 협상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제거가 된 상태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좀 긴장 상태에 있죠. 그죠? 왜냐면 언제 어떻게 이렇게 공격할지. 그러나 그렇죠. 뭐 준비는 그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뉴스는 이렇게 이제 큰 제목으로 이렇게 다뤘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이스라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며 이번 주 주간 업데이트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